제가 뇌의 역할, 뇌의 진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법문을 하겠는데, 이 법문에 앞서 천지어버이의 말씀이 내려왔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청기를 누설하겠습니다. 천지어버이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리는 말씀이세요. 천지공사를 해나가는 마당에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이 곧 진리다. 보이는 것이 진리요, 내 앞에 온 연이 진리다. 진리를 구하는 자, 찾는 자를 찾아라. 구하라. 진리를 찾는 자를 구하면 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 찾으면 먹어라. 먹어서 소화시켜 흡수해라. 나의 뼈와 살로. 대자연의 뼈와 살이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이 연이 대자연의 뼈와 살이니까 찾아서 흡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지공사는 천자 혼자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유능한 제자들이 있을 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그들을 보냈으니 때가 되면 찾을 것이고 때가 되면 올 것이라,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를 똥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는데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먹고 육생아니에 놀아나면 육의 걸음 똥 뺏기 더 되겠느냐. 그렇다면 너가 더 힘들어질 터이고, 찾는다고 하면 그 구렁텅이 똥 속에서 험악한 곳을 다 받아가며 찾아야 할 것인데,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자 찾고자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 천지공사는 어느 개인 하나가 해나가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진정성 있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법문 속에 많이 숨어져 있으니 법문 듣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뇌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법문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 몸통, 가지, 또 인육은 머리, 몸통, 다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의 역할, 그러니까 이 뇌의 진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나무, 그 나무를 늘 모델 삼아 빚어놓은 게 인간의 인육, 머리, 몸통, 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육은 지기의 세포, 모든 육의 생명체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지기의 세포라, 머리에 구실을 하는 이 뿌리는, 그 뿌리에는 뇌가 있다라는 것이죠. 뇌의 기능을 누가 할까? 어디에서 할까? 숱한 잔털들이 모아서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숱하게 빨아들이는, 지기 속에서 빨아들이는 영양 성분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서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육의 생명체, 이 지기는 지기에서만 생성시킨 것 뿐이라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전부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나무를 룰모델로 삼아 빚어놓은 인기는 육의 생명체 위에 그 인기가 들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육을 하나님께서는 왜 빚어놓았을까? 이 문제를 한번 잡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결국 이 인육도 인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에? 육의 동물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천기의 원소 인기가 빈물질 차원이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에 따라 음양합의 공의수의 차원의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왜 모든 만물이나 육의 생명체는 인의 기운이 영원히 깃들지 않았는데 유독 이 인육에만이 인기의 영혼이 깃들여 음양합의 공의수 차원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인육을 빚어놓은 것이죠. 이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음양합의 공의수 차원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육 넘어 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 그러면 이 인육의 차원, 인기의 차원, 음양합의 공의수 되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에서는 또 성별을 또 나누어 놨습니다.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성별을 분리해 놨어요. 그게 음양의 차원인 것이죠. 최초의 음양의 차원은 천지고 그 다음에 음양의 차원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음양의 차원은 남성과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음양의 차원은 동물과 동물들의 암수의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은 하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 음양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배가 되어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의 발휘는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 행위 현장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뇌의 그 역할, 뇌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나?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는 다르다. 육의 생명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육생의 전부인 동물의 뇌는 영혼이 없는 관계로 단지 본능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도 그만인 것이에요. 늘 심 없는 자는 심 있는 자의 먹고 먹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물론 심의 논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심의 논리가 아닌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뇌 차원은 달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인육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 자체로서의 뇌는 육생이 전부인 본능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이고 인육 안에 인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육은 본능이고 인기는 분별이라 육은 육을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이고 또 인생을 위해 지혜를 써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별 지어져요. 이 학습을 공부를 동물은 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쓰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 육의 생명으로서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소통을 하는 것이며 이
육으로서 소통은 몸짓, 발짓으로 이렇게 해나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인기와 인기끼리의 소통은 언어, 말이 없으면 소통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말이 뛰어난 것이죠. 또 뛰어난 말로 우리는 너와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뛰어난 말로 인해 너와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라, 이 말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말은 영적인 차원이라 인기와 인기끼리 통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기와 인육끼리 육생과 육생,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은 말로써 소통하기는 한다 하나, 그 인생을 육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까닭에 모든 행위가 육생에 머물러 버리고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은 두 가지 차원으로서 이 뇌를 써요. 뇌가 직접적으로 뇌를 쓰지 않으면 이 뇌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 뇌가 위험에 처지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인육이죠, 인육.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거나 목숨이 그 경각에 달린 상황에 처한다면 나 살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를 해대는 게 이 유괴동물이지, 인의 기운에 쌓아놓은 분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만큼 분별과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없어요. 그 육생행위라는 것이죠. 동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먹히는 세계에 있어갖고 거기는 무조건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살기 위해 뛰는 것이고, 살기 위해 숨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살기 위해만 먹고 살기 위해만 뛰고 살기 위해만 숨는다면 인간은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화 발전을 하는 거다 있다. 그래, 인간의 뇌와 그래서 동물의 뇌는 다르다. 인이 기억과 육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육이 기억하는 기억의 그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인기가 기억하는 인기의 시스템의 기억이 있는 것인데, 이 육의 기억은 인기가 육신을 버리고 나가면 이 육의 DNA에 담아져 있던 모든 것은 지수화풍체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인기 안에 담아져 있던 모든 DNA는 고스란히 갖고 어디로 가냐면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삼라만상, 이승은 물질세계 활동의 주체를 한 것이고, 삼천대천 저승은 빈물질 차원이라 에너지 충전소라 여겼던 게 거기에 있어요. 윤회 속의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인간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게끔 대자연은 인간을 위해 모든 만물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보편적으로 본능적 생명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뇌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물의 뇌로 지식적 차원의 그 자신들만의 IQ가 있는데, 그는 본능적 차원이라, 먹고 살기 위한 차원이라 나밖에 모른다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아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 이 본능적 차원은 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뇌를 통해 DNA를 발전시켜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통해 DNA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육인 것이고, 이 인기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상황을 습득해 놓은 것, 기억과 그 교육적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은 그 어디에 있느냐, 모든 지식을, 모든 상황을 이 뇌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인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뇌를 통해 전개해 나가고 그 뜻을 입으로 발산을 시키는 것이죠. 이분은 영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귀로 먹는 것. 영의 차원, 인기의 차원, 인기를 위한 차원은 빛도 없고 색도 없어요. 냄새도 나질 않아요. 소리만 먹고 인의 기운의 저장을 시켜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를 살찌우는 것은 대화라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육을 살찌우는 것은 만물에 펼쳐진 물질, 이 물질로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육생량을 만들어 놓고 그 육생량은 바로 입으로 먹고 인육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뇌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 말의 시원은 인기가 있고 인기를 통해 뇌로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시작은 뇌에 있다. 시원은 인기요. 시작은 뇌라.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육생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 너머 인생을 살아가느냐? 따라갖고 뇌의 크기와 구조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때로는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 내가 정신이 복잡해지고 신경이 불안해지면 때로는 한 번씩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자기의 시간 나는 만큼 너무 오래 있어도 그닥 썩 좋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최고의 시간은 60분이고 60분 중에 50분은 5차원의 인간이라 그 50분은 인간을 위한 시간이라 되도록 15분, 20분을 넘지 않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게 천지의 시간이, 천의 시간이 10분이고 지의 시간이 20분이에요. 3차원 인간을 위한 시간이 30분인데 대체적으로 한다면은 50분을 넘지 마라. 거기에 빠지면 나는 계속 명상 참선에 의한 삶밖에 없어지는 것이라.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나를 위한 행동만 할 것인가. 내가 정신이 어려워진 것도 내가 힘들어진 것도 어디에 있는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내 앞에 인연과 끊임없는 질시와 반복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진 것이에요. 요 하나만 안다라면 명상을 통해 참선을 통해 매 순간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녕 하고자 한다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만 가져주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근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는 시간은 이 성인은 못해요. 왜? 그만큼 살아온 과거의 기억이 내 뇌리에 남아있는가? 내 인기에 남아있어 뇌리로 올라와요. 그래서 인간은 나이를 먹었으면 먹을수록 멍 때리는 시간이 갖지 못하는 이유예요. 어린 시절, 어린이들일수록 인기에 담아둔 기억이 없고 그 기억을 뇌로 올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멍은 더 잘 따라요. 멍하니 있어. 니 뭐하나 하면 몰라요 그러지. 성인들은 아니에요. 니 뭐하나 하면 다른 생각 했다는 건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있어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그만큼 유하다는 얘기고 어린이들은 그만큼 부드럽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인들은 과연 유하고 부드러울까요? 내 생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천의 기운을 그 유하고 부드러움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서요.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부드럽질 못해요. 유하질 못해요. 내 고집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어린 시절은 청기의 기운을 많이 머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그 육신을 보면 무지 부드럽습니다. 유연성도 있고 민첩성도 있고요. 웬만큼 넘어져도 부러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살아오고 성인이 되고 내 고집적으로 가고 육이 빛에 의해 말라짐에 따라 갖고 이 육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 빳빳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면 부러지는 것이고, 육이 늙어질수록 육신의 관리를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연 내가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자칫 내가 그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 하나 지난날의 과거에 휩싸여지면 그거로 인한 그 집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 경우에는 10분이면 천기요, 20분이면 직이라고 그랬고 30분이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은데 길어지면 50분 이상 넘지 마라. 왜? 뇌에 복잡함이 있는 것이고 복잡함으로 인해 뇌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인기를 진정시키는 것이죠. 또 명상으로 함에 따라 갖고 그 성인들은 이 뇌에 찌꺼기가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비계살이라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기에서 전해주는 모든 소통의 기류를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으면 제대로 전달도 못해요. 이게 전달의 기억이 없어지는 게 요즘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그게 치매 증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치매 증세가 있기 이전에 이 뇌가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불순물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 갖고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풍이었죠. 중풍. 다 인기에서 전해주는 기운을 내가 활발히 전해주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련의 상황이라. 그래, 내가 이거 이 명상을 하면 이거를 갖고 또 많은 이들이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럼 멍 때리는 시간이 있다라면, 뇌의 찌꺼기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인의 기운도 그만큼 안정을 찾아간다. 명상은 인간만이 하지 동물은 하질 않습니다. 물론 동물도 때로는 쉬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이 있다 하겠지만 그거는 오로지 육의 편안함을 갈구하는 것이지 인기와 인기끼리 소통하지 못해 부닥쳐 싸우고 충돌하는 일을 뒤돌아보기 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